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리 잘 들리죠? 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밴드갭이 왜 생기냐? 밴드갭의 소스가 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이제 이 트래블링 웨이브, SIX 트래블링 웨이브가 웃었는데 이게 스탠딩 웨이브로 바뀐다. 언제? 디프렉션 할 때 디프렉션이 반드시 있는데 K가 커지면 K가 A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 가장 크다고 했죠. 원래 람다분의 2파이잖아요. 근데 이제 람다가 2A일 때가 K가 제일 크고 람다가 가장 짧을 때입니다. 또 shortest wave length 여기서 이제 이 트래블링 웨이브가 이제 스탠딩으로 바뀐다. 스탠딩 웨이브로 바뀌고 이때의 크사이 x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제 이것이 그 C 프라임 코사인 A분의 파이 x kx인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인 A분의 파이 x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robability density로 바꾸면은 스퀘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 플러스의 오비탈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사이 마이너스 오비탈을 전자가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 플러스를 따라가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왜냐면 그 플러스 이온 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니까 안정적이고 반대는 가장 불안정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된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다시 하면은 이게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 A가 되고요. 이게 A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개의 A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N개의 A가 되면은 이걸 이제 한편 L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때 그 에너지의 차이를 그때 우리가 그렸는데 이쪽에다 넣을게요.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A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고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가 2m분의 h바 스퀘어 k 스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도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 요 a분의 파이에서 디프렉션, 브라그 디프렉션 혹은 리플렉션이 생겨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두 개의 에너지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쪽이고 얘가 이제 그 사이 플러스겠죠. 그래서 요 굉장히 작은 이런 에너지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퀀텀 메케니컬하게 이 에너지 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갭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요. 0에서 u dx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사이 플러스 스퀘어 빼기 그 사이 마이너스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갭을 구합니다. 에너지 갭을 이게 말이 되는 게 이제 이게 그 사이 플러스 사실은 그 사이 플러스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이 플러스 하고 여기다가 이제 expectation value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퀀텀 메케니컬하게 expectation value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U가 있으면 플러스 값의 에너지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값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은 에너지 갭이 나와요. 단 이 U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U라는 게 이제 여기서 U를 뭐라고 정의냐면 이온 코어
이온 코어 포텐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그 핵이 누클리아이 있는데 이온 코어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피어리어딕하게. 그래서 이제 이 U를 어떻게 금방 정의할 수가 있는 게 U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U는 U not 코사인 A분의 2파이 X 이렇게 정의가 돼요. U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코사인 플러스는 뭐예요? 여기 있네. 코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가 되고 여기는 사인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구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고 물론 여기 C 프라임 X 이것도 다 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 U0가 됩니다. U0. 그래서 이온 코어 포텐셜, 아이온 코어 포텐셜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에너지 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탈은요. 사실은 메탈은 주로 그 코어 일렉트론이 많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이온 포텐셜이 쉴딩이 돼가지고서 작아서 에너지 갭이 작습니다. 에너지 갭이 작고 실제로 그 골드 원자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그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갭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주 극저온으로 가야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심지어는 골드, 메탈, nearly free electron도 에너지 갭이 원 디멘셔널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온 코어 포텐셜이 클 것 같으면은 에너지 갭이 커지겠죠. 에너지 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 디멘전도 있고, 투 디멘전도 있고, 쓰리 디멘전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서 이 이온 코어 포텐셜 즉 에너지 갭을 주장하는 이게 커지면은 반도체가 되는 거죠.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이온 코어 포텐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온 코어 포텐셜 이게 중요한데요. 제로로 간다. 이온 코어 포텐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사족의 반도체를 보시면은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다음에 실리콘이 나옵니다. 요 밑에. 그다음에는 졸메니움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틴이 나옵니다. 틴. 얘네가 다 다이아몬드 큐빅 스트럭처를 가져요. 다이아몬드 큐빅 스트럭처는 제가 그림으로 못 보여주지만 큐빅이 이렇게 있는데 큐빅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큐빅이 되거든요. 여기 코너에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저기 그림으로 PPT로 보여드릴게요. PPT가 없구나. 다이아몬드 큐빅이라는 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있네. 다이아몬드 큐빅 스트럭처 이렇게 있어요. 교과서 10페이지에 다이아몬드 큐빅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4족이죠. 4족. 그래서 이제 코밸런트 본드를 퍼펙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다이아몬드 큐빅 중에서는 어떤 놈이 가장 이온 코어 포텐셜이 크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틴 같은 경우는 거의 중금속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반도체이긴 하지만 이온 코어 포텐셜이 전자가 많아서 코어 일렉트론이 많기 때문에 쉴딩이 돼가지고서 이 플러스 포텐셜이 다 막혀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갭이 작겠죠, 뭐 EG가. 그래서 얘는 0밖에 안 나요. 0 EV. 그 다음엔 저마늄인데 저마늄도 그 코어 일렉트론이 많죠. 밸런스 일렉트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쉴딩이 돼요. 그렇지만 얘는 0.67 EV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리콘은
좀 적죠. 그러니까 0점이 아니라 얘는 이제 1로 1.1, 1.12 이외에 이렇게 올라가고 카본은 정말 적습니다. 카본은 정말 가전자가 많고 코어 일렉트론들이 별로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 코어 포텐셜이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U 낫이 무지 크기 때문에 얘는 5EV 정도로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리저너블한 설명입니다. 설명이고 코밸런트 원리에서 공유결합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 밴드갭이 커지느냐? 이온 코어 포텐셜이 중요하다. 메탈 같은 경우는 쉴딩을 하기 때문에 코어들은 막 쉴딩하고 있기 때문에 코어 포텐셜이 적다. 이런 얘기죠. 1차원적으로만 봐도 1차원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쪽 방향도 있고 뭐 110 디렉션도 있고 다른 3차원적인 디렉션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디렉션을 다 포함해서 밴드의 갭이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지금 100이지만 또 다른 방향도 있겠죠. 다른 방향은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걸 포함해서 갭이 생기는데 이온 코어 포텐셜이 무조건 커야지 파이널라이즈된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되는 거죠. 더 디테일한 거는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키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끝내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펙티브 매스라는 게 있어요. 이펙티브 매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M-스타 그래가지고 M-스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자의 그 속도와 가속도가 있는데 F는 이퀄 MA죠. F는 이퀄 당연히 MA인데 요게 이제 전자의 매스고 질량이고 매스고 이게 가속도란 말이죠. 근데 요것은 백큐음이에요. 백큐음이나 에어. 백큐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탈 속에 니얼리 프리 일렉트론도 있고 하여튼 일렉트론이 달려가는데 이온 코어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달려가는데 그 가속도가 진공에서의 가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외력이 external force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거 이제 QE 필드 뭐 이런 거로 되겠습니다만, 네? 되겠습니다만 내부에서의 가속도와 내부에서의 매스는 뭐 다를 것이다. 뭐냐면 크리스탈 필드를 막 달려가야 되니 진공이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탈 필드를 달려가야 되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는 잠깐 이제 써보면 자 가속도가 백큐음에서의 가속도는 이 실제 전자 M2라고 합시다. 실제 전자하고 익스터널 필드라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탈 내부에서 반도체 크리스탈, 메탈 크리스탈 하여튼 고체 속에서 전자가 달려가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익스터널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인터널이 있다. 여기 보여요? 이거 핀트 아니에요? 폴스 인터널입니다. 이거 뭐냐?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온 코어 포텐셜 잡아당기거든. 얘가 스캐터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도 감속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 속은 모르고 익스터널 필드만 줬단 말이지. 줬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같아지려면 M2가 아니라 M-스타 이펙티브 매스 이렇게 써야 합당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탈 내부에서의 가속도는 진공에서의 가속도하고 다르다. 똑같은 이 익스터널 포스를 줘도 일렉트리컬 필드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익스터널 포스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실제의 매스로 전자의 질량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스타를 붙여갖고 이펙티브 매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키네틱 에너지 방정식 2m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미분하면은 dk 에너지 m분의 h 바 스퀘어가 됩니다. m분의 그래 갖고서 이때 m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m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h 바 스퀘어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요 커베이처가요 k의 함수가 돼가지고서 다 틀려요. 요 커베이처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곡선의 커베이처 아니겠습니까? 요 곡선 저 소머펠트 이퀘이션인데 요게 여기 에너지고 이쪽은 모멘텀 h 바 k 그래서 웨이브 벡터 에너지 k 스페이스인데 여기서 요 k에 대해서 이게 두 번 미분한 거야. 두 번 미분한 건데 요 m이라는 것이 백큐um 같으면 콘스탄트인데 백큐um 같으면 그냥 포물선으로 콘스탄트 m 그런데 크리스탈 필드 고체 내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지. 부분 달라. k마다 틀려. 그래 갖고서 요걸 따라간다. 근데 요 밴드갭 특히 밴드갭 부분은 뭐예요? 밴드갭 부분은 뭐예요? 끼 가다가 리플렉션, 끼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런 거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속도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굽습니다. 굽고 여기서도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커베이처를 갖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장을 하면은 이렇게 다른 피어리딕하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갭이 있는데 갭 근처에 요 커베이처 에너지를 두 번 미분한 거 요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요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스타가 되는 건데 크리스탈 필드니까 속도에서 요 놈이 커지면 요게 이제 커베이처잖아요. 커베이처 요 놈이 커지면 매스는 작아지는 거예요. 요 놈이 작아지면 매스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매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립니다. 방향에 따라. 요건 지금 일방향만 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때는 또 요 근처에서 매스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펙티브 매스. 고체 내부에서는 전자의 질량이 달라진다. 그냥 전자 질량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자 질량보다는 훨씬 작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의 K에서는 메탈릭 하겠죠. 메탈릭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반도체 이런 부분은 밴드갭 근처에서는 이제 이펙티브 매스를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이런 부분.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무조건 밴드갭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없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펙티브 매스가 중요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베이처. 커베이처. 그렇죠, 커베이처가 크다. 이게 레이디어스 오브 커베이처인가? 분의 1인가? 커베이처가 하여튼 샤프하면 커베이처가 샤프하면은 하여튼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할수록 요놈이 샤프할수록 매스가 작은 거죠. 매스가 작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 또 이거 이제 지우고
이건 지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에너지 갭이 이온 코어 포텐셜 이게 중요하다. 이온 코어 포텐셜이 세면 셀수록 그 본딩이 세요. 본딩이 주위에 그 전자가 많이 쉴딩하지 않기 때문에 베일런스 일렉트론의 그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센 거죠. 본딩이 실리콘도 좀 세고 저메니움은 좀 무르고 그다음에 T는 아주 무르고 물러요. 부드럽습니다. 물렁물렁합니다. 다이아몬드 굉장히 강도가 세다. 본딩이 세다는 거죠. 근데 4족만 있냐 반도체가 또 이게 문제입니다. 4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3족 있고 그다음에 여기 5족이 있고 여기 이제 6족이 있고 여기 2족도 있고 그래요. 2, 3, 4, 5. 그래서 우린 주로 3족, 4족 반도체, 4족 코밸런트 요걸 갖고 얘기할 건데 실제로 3, 5족도 있어요. 3, 5족, 2, 6족 이런 반도체도 있어요. 요건 뭐냐? 이건 이제 대표가 이제 요거 갈륨 아사나이드, 갈륨 비소 반도체가 있고 여기는 징크, 뭐 셀레나이드, 뭐 이런 반도체가 있어. 징크 옥사이드. 이게 뭐냐? 자, 여기 4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공유 결합이 센 거야. 코밸런트 바운드가 세고 다만 코베일런트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이오닉이 있는 겁니다. 아이오닉. 왜? 17쪽 NaCl 저기 소듐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은 뭐예요? KCl 이건 아이오닉이잖아요. 아이오닉 본딩. 아이오닉 본딩이라는 것은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는 게 아니죠. 한쪽으로 전자가 확 간 거야. 그럼 이쪽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은 플러스가 되고 뺏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이오닉인데 3, 5족이 되면은 완전 100% 코밸런트가 아니고 아이오닉이 좀 섞였다는 거지. 2, 6가 되면 많이 섞였어요. 마찬가지인데 2, 6가 되면 아이오닉이 많이 섞였고 포션이 3, 5가 돼도 좀 섞였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반도체가 또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또 4족인데 4족도 있어요. 4족 요거 실리콘 있겠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게 또 있다고 생각해요. 실리콘 카본 이런 반도체도 있어. 이거 본능이 무지하게 세죠. 카본이 들어갔으니까 세고 이런 반도체도 있다. 요것도 이런 경우도 코밸런트도 있지만 은근히 아이오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놈은 작기 때문에 그 이온이 한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 좀 아이오니시티가 세다. 그러나 역시 뭐니 해도 아이오니시티가 아이오닉 포션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놈이 제일 셀 거냐는 당연히 3번이죠. 2, 6 당연히 3번입니다. 이렇게 해도 반도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는 컨덕션 밴드, 여기는 베일런스 밴드 다 채워져 있고 이만큼은 채워져 있고 여기 밴드는 여기는 엠프티 요런 밴드를 처음 시간에 배웠어. 그렇죠? 네.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에너지 X 밴드라고 그래. 에너지 이쪽은 거리잖아요. X 밴드. 그래서 디바이스 피직스는 주로 이거예요. 주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는 에너지 K 밴드, 즉 디테일하게 모멘텀 스페이스, 이 그냥 스페이스가 아니라 리얼 스페이스가 아니고 모멘텀 스페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 K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이게 그 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거보다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EK 다이어그램, 에너지 K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어떤 반도체가 있냐면 1번은 또 직접 천이형 다이렉트 트랜지션 세미컨덕터 이런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요런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는데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에너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K고 K 스페이스. 왜? 이 K축이 에너지 축이 이 K축과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게 그대로 미니멈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밸런스 밴드 맥시멈 민 이게 일자로 정렬이 돼 있다 이거죠. 다이렉트. 그래서 빛을 쬐면은 H뮤를 쬐면 여기서 전자가 다이렉트리 올라갔다가 또구르르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발광을 해. 발광. H뮤 프라임으로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광 H뮤를 줬을 때 H뮤 프라임이 나온다. 거의 요만큼은 열로 손실이 되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K가 K 프라임과 같다. 이제 여기서 K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다이렉트. 요게 갈륨 아세나이드 계통. 갈륨 아세나이드, 징크 셀레나이드 이런 것들이 직접 천이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천이형 반도체가 되고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 그런데 실리콘은 간접 천이형입니다. 간접 천이형. 그래서 이제 간접 천이형은 뭐냐면 여기다 써야 되겠지. 인다이렉트.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있는데 K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K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컨덕션 밴드 맥시멈이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고 여기 컨덕션 밴드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이 틀려. 축이. 그래서 빛을 쬐면 흡수는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또 이쪽은 K 스페이스인데 이쪽이 이제 에너지고 그래갖고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필요해. 모멘텀 트랜스퍼가 모멘텀 트랜스퍼가 필요해. 이게 되려면. 그래서 K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K 프라임 내려올 때 플러스 K.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빛이고요. 요거는 이제 포논이에요. 포논의 어시스트가 필요해. 포논 어시스트가 필요합니다. 요 K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포논 어시스티드. 포논 어시스티드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에너지는 H뮤 프라임 떨어지는 거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H 바 오메가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포탄의 에너지인데 포탄을 쐈잖아요. H뮤를 쐈어요. 요거 에너지는 H뮤 이니셜리.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이 포논 어시스트 모멘텀과 요 떨어지는 광과 이게 필요한데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에피션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빛이 안 보여. 안 나옵니다. 이제 발광 효율이 굉장히 적고 이 포논 어시스트가 있다 이거지. 포논을 앱소프션 할 수도 있고 이미션 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해. 모멘텀 트랜스퍼. K 스페이스에서의 모멘텀 트랜스퍼 필요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쪽 다이렉트는 깔끔해요.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물론 여기도 에너지는 HMU인데 이게 정확하게 같진 않죠. 플러스 델타가 있어요. 델타는 열로다가 가버리는 건데 그래도 요거는 바로 떨어져. 바로. 그래서 적어도 모멘트는 바뀌지 않는다. K는 K 프라임이다. 요 K 얘는 K 프라임이다.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있잖아요. 라지 K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광 효율이 이 디렉트 트랜지션 세미컨덕터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광소자가 나오고 여기서는 광소자가 안 나오는데 이제 그건 발광 이미션 소자는 여기서만 나온다. 여기서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근데 앱소옵션은 빛을 받는 건 다 받을 수 있어. 다. 근데 얘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빛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빛을 발광하는 거는 얘는 못 합니다. 인디렉트는 못 해요. 디렉트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 잠깐 쉬어도 되는데 30분 지나면은 네. 다음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밴드갭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두 번째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DOS 즉 밴드 갭이라는 것은 이제 밴드 갭 자체고 DOS는 그러면 가전자가 어느 부분에 얼마나 쌓여 있냐 에너지 레벨에서 얼마나 쌓여 있냐 어떤 형태로 그 스테이트를 덴시티를 가지고 그 스테이트를 만들고 있느냐 어떤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건 반도체지만 세미컨덕터지만 일단 다시 메탈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1D 메탈로 돌아가. 1D 메탈로. 거기 돌아가면은 그때 뭐라 했냐면 이 K는 트래블링 웨이브로 니얼리 프리 일렉트론으로 막 가고 있다. 다만 디프렉션이 될 때 고 K 모멘텀 거기서 이제 그 맥시멈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끼 밖으로 스탠딩 웨이브로 바뀔 뿐이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인데 우리는 저 람다가 얼마인지 몰라요. 저 K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떤 특정한 K 다만 요 특정한 K는 A분의 파이인데 즉 이때 람다는 2A 람다는 이때 람다는 2A죠.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숏리스트예요. 가장 짧은 거. 그러면 가장 긴 거는 얼마냐? 가장 긴 거 람다. 롱리스트가 있어. 롱리스트는 뭐예요? 이 길이가 아까 이제 1D에서 이렇게 1 플러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지금 A라고 했습니다. 여기 A라고 했고 요 길이는 뭐냐면 N개가 있다 했어요. N개. 그래서 NA는 L이야. L. 길이가 L이야. 그래가지고 가장 긴 거는 L인데 여기 2A니까 람다는 2L이 되겠죠. 가장 긴 거. 가장 긴 람다는 2L이고 이때 에너지가 제일 작겠죠. 가장 기니까. 가장 짧을 때는 에너지가 가장 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는 K1
K1은 아마도 A분의 파이, K2 더 좀 짧은 거, K3, K4 해가지고 하여튼 KN까지 간다.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K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가전자들이 이렇게 원디멘셔널에서도 이렇게 많다는 이런 스테이트를 이루고 있어. 근데 얘네가 3디멘션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메탈이 3디멘션 메탈이 돼도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지금 이거는 밴드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밴드겜 얘기는 아까 끝났고 끝났고 지금은 스테이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 이제 이게 1D 메탈에서의 스테이트 이렇게 많아. N개가 있어. 그 3D 메탈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씌워보자. 그러면서 에너지 스테이트를 다 골고루 정리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m분의 h바 스퀘어 kx의 제곱 ky의 제곱 kg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왜냐면 3디멘션이니까 3디멘션. 그래서 우리가 3디멘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원디멘션은 그냥 L이었잖아요. 근데 3디멘션은 L 3승이죠. L 이렇게 L 3승이에요. 여기에 원디멘션은 여기 전 원자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플러스 막 있었어. 근데 막 빡빡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3D.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가 2m분의 h바 제곱 k 제곱이 아니고 이렇게 kx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죠. 요거를 퀀텀 넘버식으로 써보면은 2m분의 h바 스퀘어 k는 뭐냐? k는 l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파이 n파이 그래서 nx의 제곱, ny의 제곱, ng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a분의 파이인데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이게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거는 l분의 파이가 된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는 그래서 l분의 n 파이가 되면은 n이 1, 2, 3, 4 해가지고 이게 n이 되면은 이게 뭐냐 n이 되면은 l분의 a는 어디 갔냐? a분의 파인가? l분의 n 파이 근데 이제 이 l이 요게 이제 na잖아요. na가 되니까 n이 되면은 지워지고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많다는 거지. 이렇게. 원디멘션이. 근데 우리 지금 3디멘션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죠? 응? 내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냐?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가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때 이 에너지가 퀀텀 넘버 nx, ny, ng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건데 저것은 도형으로 그릴 수가 있어. 도형으로. 근데 어떤 도형으로 그리냐면 어떤 도형으로 그리냐면 이런 도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n이라는 것, 이쪽이 nx, ny, 이쪽은 nz라고 합시다. 이 n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테저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구를 가지고 8분의 1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8분의 1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로 포인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순간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n 바라고 하는데 반경이야 반경. 이 반경인데 이걸 벡터로 하면은 뭐 nx, ny, nz 이렇게 되겠지만은 절대값을 보면요 n 바 이거 얘는 루트
nx의 제곱 더하기 ny의 제곱 더하기 nz의 제곱 요렇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구 속에 몇 개의 n이 있겠냐, 스테이트가 전자가 몇 개나 있겠냐. 스테이트가 한 스테이트에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는데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업 앤 다운. 근데 이 속에 그 스테이트가 몇 개나 있겠냐. 이 n이라는 건 다 스테이트인데 이거를 이제 쉬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에너지의 차원에서.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제 시험 봅니다. 시험 보면 그거를 그걸 지워야 되겠다. 써보면은 n은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 토탈이죠. 토탈은 8분의 1 구잖아요. 8분의 1 구. 근데 한 스테이트에 전자가 두 개씩 들어가. 2 곱하기 8분의 1 그리고 3분의 4 파이 n 바의 3승 하면은 뭐가 나와? 전체 개수가 나오죠. 퀀텀 넘버 개수, 스테이트 수가 싹 나온단 말이죠. 3차원에서. 근데 요거를 L 3승으로 나누면 덴시티가 나옵니다. 토탈 덴시티. 그래서 이놈을 해봐요. 이놈을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요게 n 바의 제곱이야. 그죠? 2n분의 h 바 스퀘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의 n 바의 제곱이라고 하지. n 바의 제곱. 여긴 n 바의 3승, L 3승, L 제곱분의 n 바 제곱. 그러니까 금방 에너지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쫙 이렇게 지우고 막 정리를 해보면은 3분의 파이 L 3승의 n 바의 3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n은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 하고 에너지를 정리를 하면은 h 스퀘어에 h 반을 뺐어요. 2분의 3승 에너지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에너지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h 바를 그냥 h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 h 바는 뭐지? 2파이분의 h니까 2파이분의 h 오브 2파이니까 정리를 했어요. 토탈은 이렇게 나와. 토탈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게 토탈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density of state야. density of state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함수로 표현해요. 에너지 함수. 요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d 에너지의 d n 토탈이에요. 토탈. 에너지로 미분한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이 구 속에 있는 이 빡빡한 이 구 속에 있는 전자의 몽땅 개수. 전자의 몽땅 개수죠.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의 몽땅 개수 곱하기 2 하면 전자 한 거고,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껍데기마다 에너지가 틀리다 이거야. 그죠? 이 벡터가 맨 껍데기에 있느냐 아니면 좀 덜 껍데기에 있느냐, 좀 안에 이건 양파라고. 양파 껍질 같이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이 구가 8분질이고 양파야. 양파 껍질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한다 그러면은 양파를 깐다고 생각하면은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단하게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파이 h 스퀘어에 2m에 이거 3분의 2승이 나오고 루트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미분했으니까 미분하면 2분의 3이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게 이제 density of state. 요걸 뭐라 그러냐? density of state. 그래서 DOS라고 합니다. DOS. 껍질당. 그때 전체 껍데기가 맨 바깥에 있는 껍데기가 전자개수 그 스테이트 전자개수 제일 많겠죠. 뭐 에너지 개수가 그 스테이트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다음 껍데기가 그다음 많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에너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놈을 표현을 에너지로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포물선이 여기 에너지가 있고 여기 에너지가 있는 탑 스테이트 에너지 여기 탑 스테이트 제일 높은 에너지죠. 여기 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에너지 density of state DO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제일 바깥 껍데기고 개수가 많고 그 다음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그 다음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이제 density of state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뭐 얘기야? 이것은 메탈 얘기야. 메탈, 그지? 메탈 가전자. for 메탈, 3D 메탈, 밸런스 일렉트론. 메탈에 대한 얘기야. 메탈. 근데 우리 반도체 공부하는데 메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 자, 이제 이것을 반도체로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뭘 배웠어? 이펙티브 매스를 배웠다는 거지. 이펙티브 매스. 이온 코어 포텐셜 이론을 여기다 확 집어넣으면은 이게 반도체로 바뀐다. 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로 바뀌면은 요게 요렇게 스타로 바뀌죠. 스타로. 이펙티브 매스. 스타로 바뀌어요. 스타로 바뀌고 밴드 갭이 생긴다 이거지. 밴드 갭이.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려보면은 밴드 갭이 이렇게 있네. 밴드 갭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전자가 가야 되니까 요건 갭이겠죠. 갭 EG 갭이고 이쪽에서도 뭔가 막 와 있을 거예요. 어떤 밴드가 이쪽도 밴드고 밴드 여기는 비어 있는 밴드 여기 꽉 차 있는 밴드 전자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갭이고 이펙티브 매스도 있지만 이펙티브 매스가 있어서 여기가 뭔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뭐냐면 FE라고 해요. FE. 왜냐면 일렉트론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 스태티스틱 피직스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배우는지는 모르겠으나 통계 물리학 쪽으로 그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엑스포넨셜 2 빼기 2f kt 분의 1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펑션이 있어요. 이런 포뮬러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이거 확률. 전자가 어떤 에너지 레벨에 있을 때의 확률인데 요 어떤 템퍼러처에서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지금 템퍼러처가 있습니까? 없지. 템퍼러처 없어요. 템퍼러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이 있다면 상온, 저온, 뭐 고온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미온 개념을 여기다가 확률적으로 집어넣어줘야 제대로 된 그 density of state가 나와요. 그래서 이놈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려지냐면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져 1 그리고 페르미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요
EF를 이쪽 에너지거든요. 이쪽 에너지인데 여기서 에너지에다가 빵 EF보다 여기 페르미 에너지라는 건데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작은 텀을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에서는 그러니까 페르미 에너지가 아닌 더 낮은 에너지에서는 다 전자가 차 있어. 차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템퍼러처 텀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템퍼러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 Fe 요것을 여기다가 곱하는 거지.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Fe가 되고 여기서요 요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이 탑 스테이트는 EF인데 여기 EF가 되면 여기가 EF가 되면 졸지에 얘가 1에서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한 2분의 1쯤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EF를 여기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페르미 에너지는 통상 어떤 템퍼러처에서 일렉트론이 밸런스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탑모스트 스테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탑모스트 이 껍데기 스테이트죠. 껍데기 스테이트 제일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분포는 템퍼러처에 따라서 그리고 페르미 디렉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다가 여기다가 이 반도체 여기 반도체야 지금 처음에는 메탈이었는데 반도체로 변신을 시켰네. 요게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온과 전자들이 밸런스 전자들이 있었는데 요것을 우리가 모멘텀 퀀텀 스페이스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것이고 원래는 KX, KY, KZ였는데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낸 것이고 이것을 메탈로 보면은 페르미 디렉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페르미 디렉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밴드가 이렇게 있다. 이쪽이 에너지고 그럼 이제 거의 리얼 스페이스인데 여기는 꽉 차 있어. 지금 페르미 디렉에 의해서 꽉 차 있어. 근데 여기는 좀 없어. 페르미 디렉에 의해서 이거 이 G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놈들이 뛰어가지고 갭을 뛰어서 몇 개가 갔어요. 왜냐면 템퍼러처가 있잖아요. 어떤 템퍼러처가 전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홀 밴드가 있고 여기는 이건 이제 홀이라고 그래. 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자가 좀 왔잖아.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의 페르미 디렉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요런 일이 벌어져요.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전자가 차 있는 거고 여기는 전자가 없어요. 전자가 없는 것만큼 뭐가 있어? 홀이 있지. 홀 비었어. 에어리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졸지에 F2를 곱하면 요런 식으로 변화를 받는 건데 요거는 홀이야. 홀. 전자는 여기 꽉 차 있지. 전자는 여기 꽉 차 있고 여기 홀이 있어요. 홀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홀 밴드 요건 이제 전자의 밴드고 이쪽에서는 이 밴드와는 거꾸로 홀의 밴드가 존재를 합니다. 홀의 밴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루트 2라는 전자 일렉트론 여기는
루트 2라는 홀 밴드가 존재를 하는데 거꾸로 여기 0이라고 하고 여기 2G라고 하고요. 2G는 또 2C라고 쓸 수 있어요. 컨덕션 밴드 엣지. 0은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V라고 쓸 수 있어요. 베일런스 밴드 엣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베일런스 밴드 엣지를 중심으로 거꾸로 마이너스 쪽으로 홀 밴드가, 이쪽은 전자의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반도체와 메탈의 디퍼런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요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요 덴시티하고 요 덴시티는 같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55분 지나갔네요.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 좀 더 첨언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은 여기 이제 요걸 인티그레이션 하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반도체가 뭐다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반도체로 바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메탈로 들어갑니다. Nearly free electron,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밴드갭의 개념을 잡아내고, 또 Nearly free electron의 개념을 가지고 density of state 잡아내고, 그 다음에 effective mass, 아이오닉 코어 포텐셜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밴드갭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페르미 디렉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의 개념이 뭐다라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기롭고 아주 그냥 합리적인 그런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그 수학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3차원 반도체만 있느냐? 반도체가 1차원이 있죠. 처음에 얘기했지만 1차원 반도체. 1차원 반도체도 1D, 요건 이제 3D인데, 이거 1차원 반도체. 2D도 있어요. 2D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바닥만 이렇게 해서 이제 2D 2차원 반도체. 2차원. 즉 반도체인데 원자가 2차원으로 깔려 있는 경우, 선으로 깔려 있는 경우, 면으로 깔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KX 2차원, 예를 들어 2D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EM 분지 H바 스퀘어 KX 스퀘어 더하기 KY 스퀘어 뿐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 분지 N파이니까 NX 제곱과 NY 제곱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문제들이 있고요. 좀 더 그 디테일한 피직스니까, 깊은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density of state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밴드캡을 얘기했고, 물질 속에 전자를 꽉 채워놨어요. 가전자를. 그래서 밴드갭이 생겼는데 아랫부분과 윗부분, 채워져 있는 부분 위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지금 인트리식하게 위에 올라가서 전자가 채워져 있고 아래는 홀만 있어요. 개수는 같습니다. 요거 이제 인트린식 반도체라고 하는데, 요런 경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도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첨가를 합니다. 첨가물, 임퓨리티를 첨가해서 전자를 더 만들어내고 혹은 홀을 더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N타입, P타입 반도체, 페르미 레벨 이런 거 나올 텐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